오늘은 조금 헷갈리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여 가지고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많이 헷갈리기도 했고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약간 그래도 나름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게 있어요. 렉철 26인가요? 뭔 소리지? 이거 수업 자료는 제가 보통 메인 주 자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거여가지고 렉처 노트에 좀 의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졌던 모든 식들은 항상 inertial frame, 관성 좌표계라는 걸 기준으로 다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non-inertial frame, 비관성 좌표계인가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책에서도 조금 나와 있을 텐데, 다이나믹스 책에 보면 챕터 15회인가 16회인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냥 렉처를 쭉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그럼 이 관성좌표계라는 건 뭐냐? 어떠한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속도가 0으로 주어지는 게 관성좌표계입니다. 이게 뉴턴스 퍼스트 로인데, 뉴턴의 운동력 합치 1법칙인데, 우리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속도가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 말은 무엇이냐? 어, 가속도가 0이면 돼요. 속도는 뭔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속도는 0인 거잖아요. 그럼 이 정지하는 물체를 다른 옵저버가 3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3m/s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옵저버에서 이 물체를 봐요. 그럼 나는 옵저버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얘를 봤었을 때 얘는 뒤로 마이너스 3m/s라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속도는 그럼 0m/s일 수도 있고 3m/s, 마이너스 3m/s일 수도 있고 관측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의 가속도는 다 0입니다.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속도는 0이에요. 속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프레임을 다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정지해 있으면 나도 옵저버 2도 같이 정지해 있었을 때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것을 봤었을 때 또 힘이 0일 때 가속도가 0이니까 레퍼런스 프레임인 거고 얘가 3m/s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얘는 마이너스 3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도 관성 좌표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속도랑 다 상관이 없이
이제까지 썼었던 우리의 물리법칙들을 다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그럼 비관성 좌표계는 뭐냐? 얘가 아닌 거겠죠? F가 0인데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태면은 당연히 얘를 non-inertial frame이라고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내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물체를 본다.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제자리 회전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오브젝트를 본다. 그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는 회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회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돌고 있는 거죠. 세상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회전이라는 것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끌어주는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밖에다가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포스가 작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전을 하는 것은 중심으로 회전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비관성 좌표계다. 노미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인 거고, 이 수많은 노미셔널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을 테지만, X2, 예를 들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0m/s로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옵저버 1에서는, 옵저버 2에서는 얘가 옵저버 2는 어셀레이션으로 달리고 있어요. A가 2m/s 제곱으로 달리고 있다. 점점 가속되는 관점에서 얘를 본다. 라고 하면은 얘는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겠죠? 왜냐? 얘한테는 힘이 작용되고 있지 않는데 얘가 2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으면 얘의 관점에서 얘를 봤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데 가속도가 발생했으니까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non-inertial reference frame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회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찰자가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X, Y, Z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잡는데 이 코디네이트 자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Z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회전을 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는 그대로 유지인 거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점점 바뀌는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로 새로운 코디네이트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냥 원래의 코디네이트를 S라 하고 얘가 X, Y, Z로 나타내는 코디네이트.
회전하고 있는 콜디네이트를 S'이라고 하면 얘는 X', Y', Z'으로 나타내주는 콜디네이트. 그럼 어떠한 물체가 이 회전하는 콜디네이트에서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particle. 어떠한 물체가 S 프라임 프레임에서 정지해 있다고 하면은 프레임 S에서 봤을 땐 S 프라임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S 프라임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S 프레임, 정지해 있는 프라임에서 얘의 파티클은 이렇게 계속 회전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 S 프라임에서 얘의 물체는 회전하고 있으니까 얘의 움직임이 R 다시 회전하는 거, 오메가 크로스 R. 움직이는 형태로 작용되고 있다. 뭔가 R 벡터가 있으면 이 R 벡터의 각 속도는 각 속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다이나믹스가 써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파티클이 회전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회전하는 만큼에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 S 프라임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도 결국 회전을 하면서 점점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움직일 텐데, 각속도 오메가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이 움직이는 게 얘의 단위 벡터가 2의 1 프라임, 2의, 아, 1이랑, 네, 2의 1 프라임, 2의 2 프라임, X, Y, Z의 방향으로 유닛 벡터를 2의 1 프라임, 2의 2 프라임, 2의 3 프라임이라고 하면, 벡터를, 이 벡터들도 회전을 할 때 2의 1 프라임에 또는 이 얘를 미분한 것은 오메가 크로스 2의 2 프라임. 라고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1, 2, 3에 대해서 2의 i 프라임의 미분은 오메가 크로스 2의 i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의 콜디네이트의 이 단위 벡터, 이 방향은 이 자체가 그냥 계속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콜디네이트 자체가 계속 회전하고 있으니까 벡터 자체도 원래의 오리지널 S 프라임에서 봤을 때 얘는 회전 운동으로 쓸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럼 파티클이 이 S 프라임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S 프라임이 아니라, S 프라임에서도 움직이는데, 막 어떻게 막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트레지토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원래 파티클의 경로는, R 벡터는 뭐, Ri의 EI, S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모든 이 전체의 R 벡터는 S 프레임에서 각 R 벡터로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이 R 벡터가 동일하게 Ri의 프라임의 E의 I 벡터의 프라임인 S 프라임 프레임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YZ가 있었을 때 어떠한 벡터의 얘가 R 벡터였어요. 그리고 XYZ는 계속해서 XY 프라임, XY, Z와 Z 프라임을 갖고 XYZ를 기준으로 R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X 프라임 색을 다르게 하는 게 낫겠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같은데 여기 기준으로 이 R 프라임이 써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R 벡터는 이 S 프라임의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쓰이거나 S 프라임 프레임의 단위 벡터들로 쓰이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Ri나 Ri 프라임이 다른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얘를 그냥 미분한다. 얘를 미분하는 것은 R 벡터는 Ri의 2의 I의 미분인데 얘 미분 더하기 원래 Ri 더하기 2I 이렇게 미분을 해야겠죠? 합이니까. 여기서 시그마는 그러니까 서메이션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얘네들 서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고정된 프레임이잖아요. 단위 벡터가 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돼서 이렇게만 미분을 하면 되죠. 근데 S 프라임 프레임에서는 R을 미분을 했었을 때 얘네들까지 미분을 해줘야 돼요. Ri 닷 프라임 EI 프라임 더하기 Ri 프라임 EI의 닷 프라임. 왜냐? 단위 벡터도 속도를 가지고 있고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S 프라임 프레임에서는 얘까지 미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아까 이 단위 벡터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EI라고 여기서 팔티클이 회전을 했으면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얘도 각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I 닷 EI 프라임 더하기 RI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EI 프라임으로 써질 수가 있다. 그럼 이 RI에다가 이 I만큼 곱해진 것은 이 단위 벡터에다가 결국 RI가 곱해진 것은 여기에서 RI에다가 EI가 곱해진 게 R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Ri의 프라임 EI 프라임 더하기 이 곱해진 게 R 벡터라서 오메가 크로스 R. 그럼 이게 처음에 원래 S 프라임에서의 얘랑 얘가 같으니까 S 프라임에서의 RI EI는 S 프라임 프레임에서의 Ri의 닷 EI의 프레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얘는 결국 원래 S 프레임에서 S의 평면에서 S 코디네이트에서 R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dt dr R이 S에서 얼마나 변하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S 프라임에서 R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러니까 dt의 dr의 S 프라임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트레젝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X, Y, Z가 있었을 때, R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 R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고정된 상황에서 이 R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어, 얘는 S''에서 R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S''은 계속해서 얘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일정하게 R이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형태의 트레젝토리가 있었을 때 R이 점점 커지고 이 같이 회전하는 프레임에서 얘를 보면은 얘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XYZ에서 회전하면서 점점 R이 커지는 것은 X Y Z 의 콜디네이트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일정하게 R이 커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얘가 같이 회전하는 거라고 하면. 즉, 멈춰있는 상태에서 R이 변하는 거와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R이 변하는 거의 관계식에는 오메가 크로스 R, 이 식이 만들어진다를 수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서러레이션에 대해서도 식을 써볼 수가 있는데 S''에서는 S''에서는 똑같이 R의 투닷은 R의 I의 투닷 E의 I가 되는 거고 S 프라임 프레임에서는 이거를 가져와서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R2-인데 얘를 미분하면은 얘 미분, 얘 미분, 얘 미분, 얘 미분, 얘 미분 하나씩을 다 미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RI 후다 프라임 EI 프라임 더하기 RI 닷 프라임 EI 닷 프라임 더하기 RI 닷 프라임 오메가 오메가 코스 EI 프레임 RI 프라임 오메가 닷 크로스 EI 프라임 더하기 RI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EI 닷 프라임. 이 두 항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하나 하나씩 이렇게 미분을 다 해서 더해주면 체인룰이 되는 거죠. 총 5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EI의 닷은 오메가 크로스 R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아니 오메가 크로스 EI인 거고 거기에 RI가 붙으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크로스 EI라고 합시다. 오메가 크로스 EI로 정리를 해주면 RI 보다 RI 닷의 EI가 오메가 크로스 EI의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음? 아니. 여기를 해줄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냥 EI 프라임인 거고
이 i 프라임 그대로 오는 거고, 얘만 ri 오메가 크로스 이 i 프라임.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ri 다시 이 i와 결합이 되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면 ri 투닷 프라임 하는데, 이 i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EI가 두 개가 생겼네요, 여기서. 그래서 ERI, 닷 오메가 크로스 EI, 플러스 RI, 프라임, 오메가 닷 크로스 EI, 플러스 RI, 닷 오메가 크로스 EI, 프라임. RI가 EI랑 결합이 되고, RI가 EI랑 결합이 되고, RI가 EI랑 결합이 되면, RI 투 닷 EI 프라임, 이 오메가 크로스 RI 닷 프라임, 오메가 4 플러스 RI, 오메가 플러스 R,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R. 그럼 여기에서 RI.EI는 RI 프라임 다시인데, 아, 이거는 그대로 가져와야겠네. 이 RI 다 오메가 크로스 EI 프라임인데, 얘는 아까의 기준으로 S 프레임으로 썼었을 때, 얘는 이 오메가 크로스 DTDR S 프라임 오메가 닷 크로스 R 오메가 크로스 R DT 제곱분의 D 제곱 플러스 파임이 R2 다시 되는 거니까 이 R2 닷은 S 프레임에서 봤었을 때 이 R을 S 프라임에서 본 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2 닷 프레임은 S 프레임에서 R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R 닷에 EI 곱해진 것은 S 프레임에서 R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전체의 어셀러레이션, S에서 본 어셀러레이션은 S 프라임에서 본 어셀러레이션 대비 뭐 이러한 식들이 생긴다라는 게 쭉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결국 로테이션에서 마찬가지로 이 EI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항이 생긴 것처럼 어셀러레이션에 대해서도 이 EI의 미분값 때문에 어떠한 항들이 생기는 거고, 그럼 결국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럼 F는 MA 같은 뉴턴스 이퀴에이션에서 이게 S 프레임에서의 원래 어셀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M, DT, MA가 S 프레임에서 어쨌든 R에 대한 미분이니까 F는 MA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게 S 프라임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 식이랑 같은 거니까 얘네들을 쭉 넘겨주면 얘를 기준으로 GT S 프라임에서 본 가속도는
얘네들을 다 남겼을 때 force 빼기 E 오메가 dt dr s 프라임 마이너스 오메가 4 r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로테이팅 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뭔가를 옵저베이션 하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가속도는 원래 실제로 적용되는 힘 말고도 이러한 세 개의 텀들이 고려돼야 된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얘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세 번째 힘이 있는데 첫 번째 힘이 마이너스 2m 여기에다가 F는 MA니까 어설레이션 이건 어설레이션인 거고 질량을 곱해줬어야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얘네들도 다 질량을 곱해줘야 됩니다.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했을 때 마이너스 2m 오메가 크로스 dt dr의 S 프라임에서 본 벨로시티를 코리올리스 폴스 마이너스 2m 오메가 닷 크로스 r이 센트리프글 마이너스 m 오메가 닷 크로스 r 얘가 1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2번이네요. 얘가 오일러 폴스라고 가상의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앵귤러 어셀레이션이 발생할 때, 콜디네이트 자체가, 앵귤러 어셀레이션이 이렇게 오메가로 회전하는 게 점점점 가속이 될 때 발생하는 힘이 오일러 폴스인 거고요. 뭐야, 내가 잘못 쓴, 오메가, 오메가 폴스. 어떠한 그냥 각속도만 발생하고 있더라도 발생하는 힘이 센트리프글 폴스. 얘가 원심력이잖아요. 한글로는. 그러니까 각속도가 발생하기만 하면 뭔가 힘이 가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원심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코리올리스 폴스가 적용을 해. 우리가 비관성 좌표계에서 특히 로테이팅하는 프레임에서 뭔가 물체를 오브젝트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힘 F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개의 힘이 가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둘 다 가상으로 셋 다 가상으로 작용하는데 다 질량에 비례한 힘들이잖아요. 질량에 비례한 힘들 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건 상식 같은 건데 우리가 뭔가 힘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데 항상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질량에 비례하게. 뭐죠? 중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콜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힘이 막 직접적으로 밀고 있지 않는데 항상 작용하고 있는 힘이 그래비티잖아요. 그럼 그래비티도 가상의 힘인가? 이러한 것처럼 가상의 힘인가? 해서 봤었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그래비티도 가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뉴턴의 역학으로 우리가 일정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만들어낸 것은 중력을 직접적인 힘으로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아인슈타인 제너럴 relativity.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다 보면은 이 중력이라는 것이 결국 물체가 발생하는 게 이 중력이 물체의 시공간을 휘어요. 타임, 스페이스를 휘고 이 휜 공간에서 물체는 움직일 때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물체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공간을 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 제너럴 relativity에서는 그 프레임 자체가 시공간 자체가 휘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다. 그게 중력이다. 라는 관점에서 얘도 가상의 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여튼 이 가상의 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막 밀고 닫고 움직이고 있지가 않는데 왜 작용하지라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가상의 힘들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한다. 그럼 어떤 예시를 봤을 때 예시를 하나 봅시다. 지구가 있죠. 우리는 지구에서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는데 지구 자체가 뭐 자전축과 놀스와 사우스가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23.5도로 기울어져 있나요? 23.5도로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고 있고 이 자체의 자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기본으로도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을 하고 있었을 때 내가 사람이라고 하지 마. 어떤 막대기에다가 줄을 매달리고 추를 놔뒀습니다. 그럼 추는 원래는 중력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풀을 놔뒀으면은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계속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의 힘, 센트리거 포스, 그 원심력이 발생을 하고요. 원심력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 이 회전하는 R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M, 이게 M 오메가 크로스 R인데 R이 오메가랑 결국 수직이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MR 오메가 제곱의 원심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이 추가 아주 약간 중력의 중심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각도를 기울여져서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는 mg가 작용을 하고 이만큼 반대로 추는 mg가 작용을 하고 살짝의 반대로 mr 오메가 제곱이 작용을 해서 얘의 합인 이 파이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실제적인 각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를 놔두면 얘는 정확하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기울어진 채로 원심력 때문에 이게 뭐 잠깐 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G 이펙티브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오메가 크로스 R을 작용을 하는 건데 반지름이 6,400km에다가 자전속도 계산을 하고 방향에다가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 파이가 뭐 계산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여기에 세타 그 정도라 하나요? 정도가 45도일 때 파이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된다. 디그리 45 디그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심력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작은 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밀어내지고 있다. 우리도 항상 원심력 때문에 멀어나지고 있다. 라는 힘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떠한 우리가 물컵이 있다고 합시다.
물컵에 물을 이만큼 담았어요. 담았는데 얘를, 물컵을 우리가 열심히 잘 흔든다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얘를 중심으로 흔들게 되면은, 얘를 탑뷰로 봤을 때, 물이 이렇게 이쪽 부분은 올라가고 이쪽은 가운데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컵을 정확하게 회전을 하면은 이 물의 표면이 이런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러한 곡선을 띠게 되는데 밑에는 들어가고 위에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 여기에 거리가 R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서 입자 파티클이 봤었을 때 얘는 mR 오메가 제곱의 원심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고 있는 것은 또 중력이 있고 이 면에 수직하게 대기압 P, ATM을 받고 얘네들이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멈춰 있어서 기울기가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랑 동일하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랑 여기의 위치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가 같다는 건데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는 mgz인 거고 회전에 대해서는 이게 회전에 대해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발생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r 제곱입니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 거고 이게 여기나 여기나 같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Z는 2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플러스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 Z의 높이가 여기에서 높아지는 Z의 높이가 R에 관한 이차함수라서 이 국면은 파라볼라를 띠게 된다. 그 포물선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원심력. 우리가 항상 뭔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었을 때 회전하고 있는 그 코디네이트, 그 프레임에서 보면은 얘가 자체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힘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심력입니다. 또 하나 다루고 있는 게 오일러 폴스는 잘 다루지가 않고요. 오일러 폴스는 어셀러레이션, 앵귤러 어셀러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관찰하고 있는 프레임은 그냥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오일러 폴스는 잘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심력 다음에 코리올리스 폴스인데 이 코리올리스 폴스는 재밌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보면 진행이 되나? 다시 봅시다. 다시 처음부터. 이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던지면 일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령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이렇게 되는데, And on a platform that rotates clockwise, the ball, the dumbbell, reflects toward the left. Ryan B. Western University Coriolis Carousel and Line 1. Consistent platform, a ball. 이렇게 회전하는 자체에서 공을 일직선으로 던지려고 하더라도 얘는 휘어져서 간다가 결국 코리올리스 풀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비슷한 예제인데 MIT의 물리 실험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똑같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지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앞으로 던져봤자 앞으로 가지가 않아요. 여기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얘는 공이 직선으로 가죠, 거의.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이게 로테이팅 프레임이 아니라 고정된 프레임에서 보면, 공이 일직선으로 움직여요. 근데 같이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 공이 이렇게 막 튀니까, 이렇게 휘어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구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회전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뭐 속도가 작으니까 그리고 일정하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 속도가 작진 않죠. 아무리 속도가 각속도는 작아도 이게 6,400km니까 반지름이 오메가가 몇이죠? 하루에 360도를 도는데 2파이를 도는데 2파이를 360 아니 24시간에 6,400초니까 1초에 몇 레디안 퍼 세크로 도는 거에다가 6,400km를 더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V는 오메가고 R오메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 속도로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정지해 있지가 않고 밖에서 우주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구 위에서 올라타 있고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코리올리 폴스가 작용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이슈들이 뭐 해양과학 같은 거를 배우다 보면 그 지구에서의 물의 흐름이 코리올리 폴스에 있어서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항상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물의 대류 자체가 이 코리올리스 폴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전체의 해양에서나 뭐 바다에서나 흐름을 봤었을 때 이게 만들어지고 그 경계가 적도 회전하는 축에서 반대로 이게 그래서 대기과학이나 날씨나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과학이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스케일에서 움직여야지 이 코리올리스 폴스가 작용이 우리가 보이니까 현실에서는 잘 느껴지질 않지만 항상 이러한 이상한 가상의 힘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떠한 물체가 이 오비 엑시스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네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이게 20 레드 퍼세크와 200 레드 퍼세크 제곱으로 각속도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클락와이즈니까 이 방향으로 돌아서 Y 방향의 반대 방향인 오메가는 마이너스 20, 알파는 마이너스 200 레드퍼세크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폴라리티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순간의 속도는 여기에 순간의 위치에서는 200mm/s였고 순간 속도는 1.25m/s와 15m/s 제곱이었다. 그럼 어, 여기서 콜라의 얘의 물체의 속도와 어셀러레이션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1.25m/s와 15m/s 제곱은 이 로테이팅 프레임, 같이 회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실제 속도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위로 가는 속도에다가 회전하는 속도까지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속도라는 구하라는 건데, 그럼 이 속도를 우리가 쓰는 식은 S에서 본 실제 속도는, 이너셜 레퍼런스에서 본 실제 속도는 S 프라임에서 본 속도에다가 오메가 크로스 R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S 프라임에서 봤었을 때의 얘의 속도는 1.25m/s였고 1.25m/s에서 X 프라임이나 그 1.25m/s가 아이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얘는 1.25에 사인 30도 2의 X 방향 더하기 코사인 30도 2의 Y 방향 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20 레드 퍼 세크였는데 여기에 오메가가 2의 Y 방향으로 플러스 R 여기에서의 R은 그 XYZ 방향으로 XY가 X로는 200의 사인 30 2X Y로는 200의 코사인 2의 Y 이걸 계산해주고 2의 Y 크로스 2의 X는 Y에다가 X 크로스를 하면은 마이너스 Z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Z Y에다가 Y를 해주면 0이 되죠.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 뭔가 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0.625 2x 1.083 2의 y 플러스 2의 20. 마찬가지로 어셀러레이션도 S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어셀러레이션은 우리가 방금 유도했었던 그 로테이팅 하고 있는 프레임에서의 어셀러레이션 네 코리올리의 뭐 코리올리랑 이게 코리올리였고 이게 오일러 폴스였고 이게 원심력이었잖아요. 센트리브가 폴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 로테이팅 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R이 변하는 정도는 15m/s 제곱이었으니까 이 15m/s 제곱에 XY 방향을 만들어줘서 15의 사인 30도 2의 X 사인 30도 2의 Y 플러스 2 마이너스 20 2의 Y 플러스 DTDR은 얘 가져오면 되는 거고 오메가 닷은 지금 등속도니까 의미가 없고 오메가 크로스 R은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오메가 크로스 R 자체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했었을 테니까 오메가 크로스 R 계산을 해주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점점 올라갈 텐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벨로시티 어셀러레이션은 이 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데요. 두 번째 문제도 크레인이 있다고 합시다. 크레인 자체에서 이 크레인의 바디가 오메가 1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 바디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의, 뭐라 하죠? 붐? 아니, 뭐 하여튼, 얘의 구조물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기 팁에서의 이 붐이라고 하네. 붐이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 붐의 끝에 팁의 속도를 구하라. 어셀러레이션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원래 여기 XY, large XYZ의 프레임을 얘 자체의 콜디네이트로 보면 small XYZ 콜디네이트로 보고 이 small XYZ 콜디네이트 로테이팅 프레임에서의 로테이팅 하지 않는 프레임에서의 속도는 로테이팅 하고 있는 프레임에서의 속도에다가 오메가 크로스 R. 그럼 이 로테이팅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R이 변화하는 것의 오메가 크로스 R. 오메가는 이 오메가 1에다가 R, 붐의 길이가 12m니까 12의 코사인 30도 2의 X, 12의 사인 30도 2의 Y가 되겠죠? 그럼 얘는 R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의 속도는 V는, 어, R오메가니까, 얘는 여기선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에서 오메가 크로스 R은 얘가 오메가 1으로부터 회전하고 있는 R에서의 인 거고 얘 자체도 오메가 2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의 속도는 오메가 2 크로스 R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어렵긴 한데 마찬가지로 어셀러레이션에 대해서도 S에서 보고 있는 어셀러레이션은 S 프라임에서 보고 있는 어셀러레이션 더하기 아까 썼었던 코리올리 포스나 오일러 포스나 센트리거 포스를 다 더해줘가지고 어셀러레이션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셀러레이션도 단순히 얘는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V나 어셀러레이션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벨로시티나 어셀러레이션도 회전으로 주어져 있어요. 오메가 2에 대해서 회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V에 대해서 회전은 어떻게 써지냐? A 팁이 AP는 AO 플러스 오메가 닷 크로스 R OP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OP. 이게 원래 제너럴한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어셀러레이션이잖아요. S 프라임에서 보고 있는 가속도도 회전이니까 그 회전에 맞춘 가속도를 써야 돼서 어셀레이션 정지하고 있는 O는 0이니까 0 더하기 이 오메가 닷도 그냥 0이고 오메가가 오메가 2 크로스 오메가 2 크로스 ROP로 써지는 거고 여기에서의 오메가는 얘가 전체적으로 그 프레임의 회전이니까 여기에서 오메가는 오메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식들이 결국 헷갈리지만 잘 전개를 해보면 여기에서 식은 어셀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벨로시티 어셀레이션에서
나오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의 회전인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식들은 오메가 1에 대해서 발생하는 콜리올리나 오일러 폴스 등들의 센트리걸 폴스 등들의 힘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얘의 전체 어설레이션이 계산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리고 센트리걸 폴스나 코리올리 폴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막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가 헷갈리는 만큼 유튜브나 다른 렉처들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계 유도 과정은 그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챕터 15인가? 네, 챕터 15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10분 남았지만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